평가원이 말하는 대로 그리고 교육청이 말하는 대로 영어 공부합시다. V영어 김지영이고요.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춘 V 스타트라는 수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일단 이 수업은 얘들아 말 그대로 내가 영어라는 것 자체를 시작을 하고 싶은데 도대체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에 대해서 되게 막막하다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공식적인 범주를 설정해주는 강좌예요. 제가 이런 말을 썼어요. 공식적인 범주를 설정해줬다. 그 이유가 나와. 특히 얘는 얘들아 내신이 좀 중요한데 내 영어에 지금 체계가 제대로 잘 안 잡혔거나 아니면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들이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N수는 상관없습니다. 학년과 상관없이 나는 좀 영어를 못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러니까 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돼. 다만 그 바닥부터라고 하는 녀석이 어디 범주부터 출발해야 될지가 좀 애매해. 라고 하는 거에 공식적인 답을 주는 수업이라고요. 왜 내가 이런 말을 했냐면 국가에서 정해준 범주부터 시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김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야 너 이거부터 해라고 하는 개인적 주관적인 출발점이 아니고 야 국가에서 여기서부터 하래. 그럼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는 소리잖아 얘들아. 그게 이 교재가 탄생하게 된 이유이자 그래서 제가 공식적이라는 말을 여러분한테 집어넣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다시요. 내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건 아니면은 뭐 수능형에 해당하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건 다 이거로부터 출발합시다. 즉 국가에서 정한 범주에서 시작하는 게 뭔 소리냐면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나중에 누구와 마주치게 될 거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라고 하는 실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 출제 집단 그분들과 마주치게 될 거란 말이야. 그 국가기관이 실제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요 영어 공부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학습 안내서가 매년 발간이 돼요. 근데 거기에 문법을 이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이렇게 나와 있어. 자, 당연히 여러분들 영어를 시작하는 분들이라면 뭐는 당연히 겪어야 되겠어? 기본적인 문법 사항은 아셔야 되잖아. 근데 그 문법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뭐라 얘기했는지 아니? 잘 봐. 이게 이 수업의 목표이자 교재의 구성의 모티브가 됐으니까. 국가가 말하길 문법 능력이라는 건 암기를 통한 문법 지식의 습득이 필요하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맨날 이제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신에서 얘기하는 그런 어법 암기 필요해. 근데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니? 그뿐만 아니라래.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단순 암기뿐만 아니라 무슨 말을 줬어? 문단의 의미랑 문장 간의 의미적인 관련성을 공부하는 문법적 판단이 돼야 된다라고 국가기관에서 박아놨어. 다시 국가기관에서 얘기하는 건 평소에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요소에 대한 지식이 익히는 거 맞아. 그러니까 암기 지식 필요한 거 맞아. 근데 또 뭐라고 얘기했니? 글 자체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문장 구조의 특성을 학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알아, 얘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통 모의고사 문제집 이런 거 보면 29번짜리가 보통 어법 문제 하나가 출제되잖아. 근데 아마 대부분 학생 여러분들은 그 어법 문제, 문법 문제를 그냥 풀고 넘어가고 끝내. 근데 국가에서는 뭐라 그랬어? 야, 내가 내는 문법 문제는 지식용뿐만 아니라 의미도 알아야 되는 거야 라는 기조로 문제를 출제한 거야. 그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너가 대충 문제를 풀고 넘어가는 그 문법 문제들은 문장을 하나씩 다 따지면은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네가 알아야 될 국가에서 정한 모든 문법 지식과 모든 문장의 다양한 구조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걸 하나씩 모든 문장을 분석한 게 나야. 그리고 그걸 아름답게 챕터별로 제가 뿌려드렸다고. 그러니까 얘들아 다시 말해. 그 누구가 얘기하는 부분에서 출발하지 말고 주변 사람이 얘기하는 것부터 출발하지 말고 국가에서 정한 범주로 스타트를 해. 그게 V스타트가 좀 도움이 좀 되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얘들아 V스타트 강좌와 교재는 방금 말씀드린 이것부터 모티브로서 시작이 된 거야. 저는 이 교재 썼을 때 제가 쓰면서도 나 참 잘했다.
내 주관적 판단으로 쓴 게 아니고 내가 모든 문장의 문법 문장의 모든 것들을 분석해 보니까 이게 다 나오네 라는 건 내가 느꼈던 사람으로서 봐. 결국에 아까 평가를 얘기한 것처럼 평소에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문법 요소에 대한 지식과 여러 가지 문장 구조를 다 봐야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결국엔 여러분들 봐라. 그렇다면 너가 고교 생활에 있어서 네가 고1이든 고2든 고3이든 N수든 가장 핵심적으로 기본적인 문법 요소랑 문장 구조를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어디겠어? 국가가 낸 시험이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그래서 이 교재는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V 스타트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어법 문제 그리고 고2까지 제가 설정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모든 모의고사의 어법 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대상이란 말이야. 단순히 어법 문제 풀고 넘어갈 대상이 아니야. 믿어 얘들아. 내가 다 분석해서 교재를 만들었더니 그렇게 생각이 든 거니까 제발 국가에서 정한 걸 믿어.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고 넘어가기만 하지만 실제 이걸 다 분석해보잖아. 여기엔 고교 생활 내에 네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신이 됐던 모의고사가 됐던 막론하고 다양한 문장 구조의 핵심과 기본이 모두 담겨져 있어. 모두 담겨져 있어. 그래서 교재 보면 몰라. 이거 제가 쓴 교재라서 저는 더 감동을 느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런 거야, 얘들아. 이런 거. 최근 5개년치에 들어가 있는 모든 고1, 고2의 어법 문제를 다 뽑아서 모든 문장들을 다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얘는 어떤 챕터, 얘는 어떤 챕터, 얘는 어떤 챕터, 얘는 여기, 얘는 저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챕터로 다 뿌릴 수 있게끔 문장 구조를 기가 막히게 집어넣었어. 나도 하면서 놀랐어. 그걸 5개년치를 쭉 다 반복해서 해놓으니까 수백 문장의 개수이지만 이게 다 챕터로 압축이 되는 거야. 나는 그걸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국가가 만들어 놓은 문장을 분석해봤더니 이게 공통점이 있더라. 그걸 챕터별로 제가 다 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공부시켜드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5개년치의 모든 어법 문항의 모든 문장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분석해서 제가 국가의 범죄 안에서 여러분들한테 챕터화 시켜서 만들었던 교재와 강조가 바로 V스타트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보다 믿어라. 누굴 믿어라? 날 믿지 말고 국가에서 정한 범주를 믿어라. 알겠지 얘들아? 그걸로 시작하자. 자, 그 다음 이제 약간 수업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그리고 교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하죠. 저도 어렸을 때 제일 싫었던 공부가 뭐냐면 투부정사의 부사적용법, 명사적용법, 형용사적용법. 부사적용법은 목적, 원인, 이유, 결과, 조건이 있다. 이런 공부하는 게 세상에서 제일 싫었어. 내가 이걸 영어를 공부하는 건지 아니면 한국말을 입힌 다음에 그거에다가 영어를 집어넣는 건지 뭐지? 너도 그 생각 들었던 적 있지 않아? 자, 여러분 영어는 물어보자. 문법이 먼저야? 언어가 먼저야? 당연한 거 아니야. 언어가 먼저지 않아. 그리고 그 언어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쓰는 모습들을 쫙 보니까 문장끼리의 공통점이 있네. 그 공통점을 모아서 하나의 영역으로 만들어낸 게 학자들이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그 학자들이 만들었었던 그 용어에 너무 많이 우선순위를 부여해. 그러면 영어 공부는 갈수록 지겨워질 거고 실력이 늘지도 못해. 그래서 제가 자꾸만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릴 건데 뭐가 먼저라고? 해석과 이해가 먼저야. 언어적인 게 먼저야. 해석의 이미지로 시작하는 게 먼저야. 언어는 무조건 이게 먼저가 돼야 돼. 그 어떤 언어를 배우든지 간에. 애기가 응애 하고 태어나자마자 응애, 일형식, 이형식, 삼형식, 사형식, 오형식 이렇게 태어나지 않잖아. 그건 나중에 범주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지겨운 어법 지식도 기존의 딱딱한 느낌이 아니고 제발 언어적이고 당연하게 공부하자. 그걸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정한 범주에 있는 것들을 언어적으로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다루는, 즉 내신에서 다루는 필수적인 문법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해석적인 관점의 이미지도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 있어. 그걸 저랑 같이 한번 해보시자고. 됐나?
다시 똑같은 말인데 맨날 뭐 주어, 뭐 목적어, 뭐 동사 뭐 이런 거 끊어읽기 물론 하면 좋은데 이것의 의미가 뭔데 도대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끊어읽는 거? 과연 그게 도움이 될까? 여러분들은 번역가가 되려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몇몇 분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딱 한국말에 맞추어서 딱 틀에 잡혀있는 것에 너를 끼워 맞추는 거 이러면 영어가 늘지를 않아. 그러니까 그거 말고 실전적인 해석의 이미지로서 여러분들이 문법을 다루자고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 제 강의 들어가 보시면 지금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건 야야야 이 어법 용어는 좀 이따 얘기해. 일단 이거 해석만 나랑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이 얘기를 계속 할 거야. 그리고 그 이미지가 탄탄하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 이제 한국말의 용어가 들어오는 거지. 그럼 너무 당연하게 이해가 되게 되겠거든. 그걸 저는 같이 하자는 거예요. 교재 받아보시면 어떤 생각이 좀 드실 거냐면 제가 뒤에 이제 이미지를 좀 보여드리겠지만은 굉장히 친절한 느낌이 좀 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제 말투로 또는 제 목소리가 들릴 정도로 되게 형, 오빠? 오빠는 좀 더 그렇다. 형? 같은 느낌으로서 제가 이렇게 막 써놨었던 부분까지 제가 친절하게 좀 써놨으니까 제가 교실에서 말하는 것이 거의 들리는 듯한 느낌으로 제가 써놨고 자습도 가능하게 했으니 하지만 수업은 듣는 게 좋습니다. 어찌됐든 교재 받아보시면 그걸 느끼실 거고 제가 계속 여러분들 뭐 강조하죠? 해석. 결국 해석이 중요하잖아. 근데 난 여러분들이 제 해석의 의식적인 흐름과 무의식적 흐름까지를 같이 여러분들이 좀 비교할 수 있게끔 실제 교재도 만들어놨어. 그래서 교재 받아보시면 공식적인 해석, 약간 그러니까 번역가적인 해석도 있지만 내가 너네였으면 어떻게 해석했을 거다 라고 하는 부분까지도 지금 집어넣어놨어요. 이제 최종 목표 얘기하고 제가 이제 좀 샘플을 좀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이제 한번 여러분들 그 있잖아. 주변에 영어 잘하는 친구들 좀 있잖아. 진짜 영어 잘하는 강자들은 얘들아 정말 이런 독특한 면이 좀 있다. 예를 들어 이제 어떤 문제를 풀었고 나는 틀렸는데 이제 그 강자 영어 잘하는 애는 맞췄어. 근데 그 친구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야, 너 이거 어떻게 풀었어? 그럼 강자는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니? 언어 잘하는 친구들은 이거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서 또는 이게 조금 틀린 것 같아서 난 이거 골랐는데 그냥이라고 얘기를 해. 이 언어의 특징이 이거야. 그냥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서 골랐더니 맞던데 이렇게 얘기한다고.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요지가 뭔지 알겠어 얘들아? 어법이 우선순위가 아니고 해석과 이미지가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답을 맞추긴 하지만 그게 용어로서는 잘 발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게 오히려 중요한 순간이라니까. 중요한 상황이라고. 언어는 그렇게 배워야 돼.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다만 내신을 좀 그래도 좀 잘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 수업에서는 그 용어도 제가 많이 장착을 해드리겠지만 1순위는 뭐다? 일단은 해석과 이미지다. 자,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뭐야? 결국 최종 목표는 미안해 너 내가 되라 이거야. 나의 외모가 되라는 게 아니고 이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 그냥 내가 돼. 좀 오그라들지만 그래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저는 영어적 측면으로만 봤었을 때 영어로 말하는 거, 영어를 듣는 거, 쓰는 거, 읽는 거 이건 뭐 제가 100% 원어민급이다 이렇게는 얘기 못하지만 그에 준할 정도까지는 난 된다고 자부하는 사람이거든. 나도 학문적으로 공부를 하는 영역들도 있었지만 제가 뭐 미군 부대에 근무하면서도 그랬고 여러 친구들 하면 하여튼 뭐 나중에 썰을 풀어드릴게 그거는. 어쨌든 제가 그 정도 급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되라고. 난 여러분들이 내가 무의식적으로 해석하는 그 느낌이 좀 닮아와줬으면 좋겠다는 게 이 문제, 이 또는 교재의 최종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해석의 결이 좀 비슷해지면서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문장 읽는 속도는 좀 빨라지거든. 그러니까 끊어읽기 할 시간에 빨리빨리 쭉 읽고 가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교재에서도 챕터를 또 하나 만든 게 뭐냐면 자, 다시 교재 어떻게 만들었다고?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는 모든 문장들을 다 챕터화 시켰다고. 그러면 각 챕터에서의 문장들을 개별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두 다 당연히 최종 점검을 하셔야 돼.
이게 다시 다 모여 있었을 때, 그리고 이게 다 모여서 하나의 문단을 이뤘을 때 이게 자연스럽게 해석되면 그러면 끝난 거 아니야? 그래서 개별적 문장의 학습들을 일단 먼저 하시고 마지막 챕터에서는요, 완전한 문단으로 제가 다시 한번 제시를 해드립니다. 그랬을 때 하면서 소설처럼 편안하게 읽힐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바예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얘들아? 자,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교재 자체는 믿을 수밖에 없다. 국가에서 정한 범주니까. 어법이 우선이 아니고 해석이 우선인 거다. 그리고 어법은 거기다 사후적으로 갖다 붙이는 거다. 그래야 쉽고 당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너 내가 되라. 이거야. 챕터를 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챕터 0. 이번엔 제가 교재를 좀 개정을 좀 해서 원래는 챕터 1부터 출발했는데 더 낮은 수준도 그래도 해드려야 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교재 수준을 조금 더 친절하게 낮췄습니다. 영어 문장의 뼈대 잡기라고 하는 프롤로그부터 출발을 할 거예요. 정말로 쉬운 얘기들부터 일단은 출발을 할 겁니다. 알겠지, 얘들아? 진짜 무슨 뭐 주어가 뭔지, 뭐 동사가 뭔지, 뭐 등등등부터 아주 가볍게 얘기를 좀 해드릴 거고요. 자, 챕터 1. 얘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뼈대를 잡으면 뭐해? 해석을 해야지. 근데 그 해석에, 지금 계속 강조한다.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챕터를 5가지를 집어넣어놨어. 됐나? From scratch. 이제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뜻인데 어찌됐든 벌써 느낌이 어때? 벌써 이제 뭐 좀 답답하죠? 막 오형식, 뭐 시제, 수동태, 투부정사, 동명사. 근데 걱정하지 마. 여러분들, 나 이렇게 강의 안 해. 자, 5형식 외우시면 됩니다. 1형식 주어 동사 자동사고요. 그다음 2형식 주어 동사 보어, 3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4형식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5형식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 안 해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고. 당연하게 이해해드릴 수 있게끔 설정을 했을 거니까 수업 가시면 알아. 지금 제가 이렇게 막 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건 이제 수업 들어오시면 알아요. 투부정사 나도 싫었다 그랬잖아 아까. 무슨 부사적 용법 뭐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그러면 너무너무 부담이 커진다고. 자, 어찌됐든 기본이 되는 챕터를 어느 정도 좀 잡으면 이제 메인이 되는 챕터야. 해석에 치명적 영향을 주고 내신에도 치명적 영향을 주는 애들이 좀 있죠. 치명타의 챕터가 들어갈 겁니다. 시간 가장 많이 투자할 거고요. 벌써 제목만 봐도 어때? 너도 알겠지, 얘들아.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녀석들. 관계사, 분사, 후치수식, 전치사, 병렬, 그 다음에 주어동사, 머리, 거리, 먼 거.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뭐 점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중심적으로 달려드릴 거고요. 자, 그럼 봐. 뼈대 잡았고 해석 기본 알았고 그 다음에 치명타까지 알았어. 그럼 이제 뭐가 좀 돼줘야 돼? 좀 이제 조금 좀 될 만하니까 좀 이제 좀 강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해석의 강자가 되기 위한 약간의 좀 특별한 챕터들도 집어넣습니다. 보면 알겠지만 조금 난이도 있죠. 벌써 가정법, 가정법, 과거 완료 뭐 난리가 나잖아. 도치 조금 어렵잖아, 너네. 하지만 이것도 언어적 관점으로 설명드리면 너무 당연하게 이해되실 거예요. 자, 4번째 챕터는 뭐냐면 종합적 연습 문장은 뭐냐면 얘들아, 내가 이제 모든 문장을 다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문장들은 다 챕터별로 이렇게 다 이렇게 보낼 수가 있더라고. 근데 어떤 문장들은 얘들아 어디 보내기가 참 애매한 게 있어. 왜? 여러 챕터에 있었던 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문장들도 있어. 그 말인즉슨 조금 난이도 있는 문장들이겠지. 조금 길이가 긴 문장들이겠죠. 그건 따로 모아놓고 종합적 연습 문장 챕터에 따로 모아놓은 다음에 앞에서 했었던 것들을 복습하는 용도로 계속 쓸 거예요. 새로운 게 아니야. 한 문장에 이거 나오고 저거 나오고 요거 나오고 이렇게 동시에 있는 문장이니까 복습도 같이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5번째 챕터 모아놓고 다시 보기 챕터입니다. 뭐겠어? 여기. 따로 봤으니까 이제 모아놓고 한번 봐야 될 거 아니야. 됐지? 다만 여기 모아놓고 다시 보기는 제가 강의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모든 문장들을 다 강의해놨는데 뭐.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뒤에 제가 책 모양을 보여드릴 테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이거 제가 강의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제가 좀 말씀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 단어와 워크북. 워크북은 동일한 지문이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깨끗한 작은 형태의 지문으로서 다시 좀 수록이 돼 있을 겁니다. 자, 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뭐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이 보시면 이 말투가 느껴지니? 이거 봐. 자, 그냥 쉽게 생각하자. 어? 이런 거 좀 귀찮고 이런 것도 귀찮으니까 쓰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관계대명사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그 관계대명사를 너는 자꾸만 뭐 수식해서 괄호 넘기고 형용사절 그게 본질이 아니야.
언어적으로 접근하면 너무 당연하게 이게 돼 있다라는 걸 제 말투로 적어놨어요. 이게 막 눈웃음 보이니? 이러는 거예요. 관계사는 근데 그게 뭐냐면 이거야. 이런 느낌으로 교재는 쓰여져 있다고 보시면 돼. 그렇지? 자, 그다음 실질적인 문장들이 이렇게 이제 생겼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 지금처럼 관계사에 관련된 개념 설명을 잘 들으시고 그거와 관련된 문장들을 같이 해보시면 될 건데 이 모든 문장들은 다 국가에서 만든 문장이다. 근데 잘 봐. 문장 있지? 근데 여기 잘 보면 공식적인 해석, 그냥 가장 번역가적인 해석은 여기 있지만 다 실전 해석이라는 캡션이 다 들어가 있어. 그건 제가 다 쓴 거야, 다. 내가 만약에 실전이었으면은 이런 느낌으로 해석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이 여기 딱 들어가 있어. 봐, 종이는 유일한 자원이 아니다. 근데 어떤 자원이냐면 이라는 생각을 하라는 소리지. 그런 느낌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면서 비교해 주시면 될 거란 소리예요. 그리고 주요 문장들은 주요 포인트들도 제가 추가 설명을 좀 드러났습니다. 그건 여러분들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강의 다 할 거예요. 모든 문장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강의할 거니까 확인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여기가 뭐냐면 아까 따로따로 봤으니까 이제 모아놓고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제가 여기가 바로 이제 모아놓고 다시 보기에 해당하는 그 챕터에 들어가는 형태거든요. 번호가 다 달려있어. 이렇게 번호가. 왜 달아놨겠니? 만약에 네가 이 문장을 쭉 해석을 했어. 됐어. 다음 문장 해석을 했어. 됐어. 근데 다음 문장 해석했는데 뭔가 퉁 튕겨. 그럼 어떻게 해야 돼? 82번으로 돌아가면 돼. 알겠지 얘들아? 그리고 돌아갔는데도 해석이 안 된다? 그럼 82번 부분만 강의를 보면 돼. 그럼 내가 해석까지 다 해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한 챕터에 대해 해당하는 녀석은 제가 따로 강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더 모르시겠으면 질문 게시판 이용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당연히 소설처럼 잘 내용적으로 들어오시는지도 보시고 각 선지들 보이죠? 여기가. 이게 다 어법 문제였으니까 이 어법들도 제가 다 다뤄드렸을 거예요. 85번 가면 1번 선지 제가 다뤄드렸을 거야. 가서 어법도 잘 했을 수 있는지도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이제 거의 파이널에 해당하는 마지막 복습 챕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같고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 2025년 11월 14일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제 수능 날이었다는 소리야. 근데 어떤 일이 터졌냐면 역대 최강의 난이도의 영어가 나왔다고 지금 난리가 났어. 몰라. 대부분 여러분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그래도 뭐 한 고1, 2 정도 되지 않을까 싶지만 고1, 2인 여러분들이든 뭐 고3 N수인 여러분들이든 해석을 제대로 기반으로 하지 않고 어법을 먼저 가져다가 해석을 갖다 붙이면 이번 수능 같은 문제가 또 나오면 여러분들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 너무. 매우. 그러니까 부디 믿어.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고 국가가 범주로 설정했던 부분을 제대로 믿고 5개는 제대로 해결하고 그리고 나서 나는 이 정도는 됐다라고 되면 너는 공식적으로 이제 딱 자격이 부여되는 거야. 나라는 사람은 국가가 정해준 고1, 고2까지의 5개년치의 모든 문장 구조와 어법 그리고 해석 난 된 사람이다. 이런 훈장을 좀 다시라고. 그 훈장을 제가 달아드는 건 아니지만 교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는 들어볼게요. 그걸 통해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나름대로 저 에너지를 많이 내면서 하는 수업이니까 내용은 재미가 없죠. 솔직히 내용은 재미가 없죠. 하지만 제가 최대한 여러 가지 예시들, 물론 제 표정, 말투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래도 좀 깨워드리면서 할 테니까 저는 강의에서 여러분들 한번 좀 즐겁게 만나도록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김정희였습니다.